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정말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때 우아하고 환호를 했는데 예. 참 최근에 이 거래일 들어서는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국장도 마찬가지 어디로 대체 투자를 해야 하는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 때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이번 주는 이제 용두삼이 네. 주 초반에 좋았다가 어제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데 이제 트럼프 이제 관세 우려감이 계속 확대 재생산이 이제 되는 거죠. 어제는 자동차를 직접 때렸다면 오늘은 뭐 일단 반도체 다음은 또 아니 자동차 다음은 이제 반도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트럼프가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뭐 나는 관대하다. 네. 뭐 영화 그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처럼 뭐 이렇게 코에 피어싱이라도 하고 그런 얘기했으면 좀 웃기라도 하겠는데 이건 네. 뭐 말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조 원의 이제 미국 투자를 발표하고 그날은 또 이제 현대차는 뭐 관세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치켜 세워주다가 4월 2일 날 자동차 25% 관세는 그대로 예외 규정도 없고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트럼프의 언행에 계속적으로 지금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오늘 시장만 잠깐 점검을 해보면은 네. 결국 이제 외국인도 좀 이제 매도 기조로 다시 좀 전환을 했네요, 그죠? 지금 현재 코스피 3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그리고 선물도 4천억 정도 이러니까 지수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매수하면 이렇게 빠지진 않는데. 현선물을 동반 매도하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업종별 동향도 잠깐 볼게요. 오늘 업종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오늘 뭐 전기전자 매도를 하죠. 근데 오늘 전기전자의 매도는 지금 1,8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저 하이닉스 쪽에 좀 매도가 조금 더 많을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 환율을 보게 되면은 다행인 건 또 참 웃긴 게요. 웃기다는 표현 좀 죄송합니다. 시장도 안 좋은데. 일전에 이제 코스피가 오를 때도 환율이 같이 올랐는데 오히려 좀 조정받을 때 환율이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참 의아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좀 환율하고 지수의 어떤 좀 상관관계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보통 이제 지수가 올랐을 때 환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네. 그랬을 때 이제 시장이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잡히는 부분인데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 뭐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이런저런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장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 시장하고 이제 환 시장이 조금 이제 따로 노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뭐 전광판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오늘 좀 바이오 일부 좀 올라가고요. 조선주 일부 강보합 정도고 뭐 그 이외에 뭐 반도체 뭐 하락하고 있고 로봇주 일부 올라가고요. 뭐 이런 정도. 뭐 이제 눈에 띄는 좀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업종 중에서는 뭐 이 정도 흐름이고 소비주 쪽에서 좀 일부 좀 이제 화장품주 같은 이런 쪽이 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좀 방어주 정도 움직이는 거 아니면 트럼프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소외 논리로 이제 분석됐었던 뭐 조선주 정도 올라가는 거 이외에는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지수와 환율도 뭔가 같이 일맥상통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해석이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또 간밤 뉴욕 증시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애플이 그나마 또 버티는 모습들을 보면 와, 그쪽도 경기 방어주 쪽이 조금은 수급을 받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좀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애플은 사실 경기 방어주라서 올라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뭐 원체 빠져서. 오른 게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빠지면 좀 심하지 않냐 이제 이런 이제 그죠? 윤리적으로. 예. 이거 사실 시장 논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역시나 좀 이제 많이 오른 쪽에서 이제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거고 이제 그동안 좀 못 오른 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리인 거죠. 여서 빠질 게 뭐 더 있다고 또 빠져 뭐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심리들이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버티는 뭐 그런 모습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번 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를 거래대금이 보면. 상당히 메말랐다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게 이제 요번 주에요. 1, 2, 3, 4, 5 거래일 그죠? 이거 지난주 이전이죠. 절반 정도 되는 이거 것 이번 주 같은데요. 들어서 거래 대금이 실종돼 버렸어요. 이게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코스피 기준으로는 좀 일평균 10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5조 좀 넘는 수준이니까 거의 지금 지난주에 대비해서 지금 거래 대금이 좀 반토막이 좀 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건 오늘만 놓고 보면 그래도 이제 61선 부근에서는 일단 지지지수가 좀 나오고 있고 장 초반에는 뭐 코스피 2%대 넘게 급락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1.4%니까 그래도 이제 저가 매수세는 어느 정도 좀 존재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를 좀 윗방향으로 좀 끌어줄 만한 지금 수급은 현재로서는 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외국인이 사실 이제 지난주에는 좀 코스피를 제법 사줬는데 이번 주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어제까지는 1,600억 순매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금 현재 코스피 3,300억 정도 팔고 있으니까 이제 주간 기준으로 오늘 이제 순매도로 좀 전환한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이제 뭐 지수 하락도 하락이지만 체감 지수가 좀 너무 부진하죠. 뭐 체감 지수라는 게 뭐 시장은 오르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오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체감 지수 부진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체감 지수 부진은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시장 많이 빠지는데 왜 내 건 더 많이 빠지냐? 그런 식의 이제 체감 지수 부진이고 물론 이제 그 중심에는 또 삼성전자의 약진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삼성전자가 나홀로 질주하게 되면 또 시장의 수급은 또 상대적으로 또 이제 그쪽으로 좀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어떤 수급상의 특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참 안 좋은 뭐 그런 그리고 이제 지금 거래 대금의 급감의 배경은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보편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관망 심리도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니까 한 주의 마감이 그렇게 썩 개운하지는 않은 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이야기를 했다 보니 업종별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마 요즘 투자자분들께서는 관심 많은 게 반도체, 바이오, 방산 이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방산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증 이슈로 찬물이 끼얹어진 가운데 금감원의 제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네. 희망찬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바이오 쪽으로는 뭐 최근 유럽 폐암학회에서 나온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고 알테오젠의 아스트라제네카 계약 그리고 유한양행의 렉나자 관련한 기대감들도 있겠습니다. 반도체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최근 추세가 괜찮다가 오늘 또 지수가 크게 빠지는 게 반도체 영향도 있을 네.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제목은 이제 자동차 다음은 뭐 반도체다 뭐 이제 이런 분석이기는 한데, 요건 이제 제가 차차 해설을 해드리기로 하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또 오늘 장 흐름을 보게 되면 또 삼성전자 낙폭을 줄이네요. 근데 와. 이제 하이닉스는 낙폭을 좀 못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삼성전자의 선전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도저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삼성전자 갖다 붙어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니고 저 요거 한참 전부터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이제. 맞습니다. 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혼날 일은 없어. 그죠?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이제 의미 있는 좀 추세 이탈의 좀 그런 봉이 하나 좀 출현을 했죠. 좀 더 키워서 보여드리면. 자, 그죠? 21선 이탈하고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다 하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삼성전자 주간 단위로 12% 올랐고 이번 주도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물론 일부 상승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좀 흐름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6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좀 숨을 고르는, 그러니까 지난주만큼의 매수세는 아니에요. 뭐 외국인 매수세가 뭐 여전히 이번 주에도 유입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6만 원까지는 이제 기대감, 예를 들면 엔비디아 퀄 통과에 대한 기대감. 네. 그리고 이제 디램이나 네드 가격 상승에 따른 업황 회복 기대감이 이제 6만 원 위로 이제 안착을 시켜 놓은 거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7만 전자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가시적인 게 필요한 거지. 딱 눈에 보이는. 야, 퀄 테스트 통과 기대감 알았는데 이제 엔비디아 콜 빨리 와야지. 네. 그래야 이제 더 올려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디램이나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초에 삼성전자의 그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관련한 이슈들이 이제 시장에 하나둘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도 이제 조정이 될 거고, 이랬을 때 이제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이 되는 부분이라면은 삼성전자는 다시금 탄력받을 수 있다. 근데 하이닉스는 좀 지금 다른 흐름을 보이는 거는, 어제 여러분들도 뭐 뉴스로 접하셨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데이터 센터 투자를 뭐 취소했다. 저 소식으로 전력주는 어제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사실 전력주가 데이터 센터로 먹고 살았던 네. 섹터인데 전력주가 좀 이틀 연속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밀리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를 취소를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따라붙는 워딩이 좀 무서웠죠. 공급 과잉 얘기가 나왔어요. 네. HBM의 공급 과잉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어제 오늘 좀 이틀 연속 급락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전하느냐? 아니 뭐 엔비디아에 뭐 HBM을 팔아봤어야 그런 악재 있어야 주가가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되는 집은 뭐래도 되는 좀 그런 양상으로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어쨌건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건 좀 시장이 좀 이제 무거워지면서 이제 최근에 조정을 좀 받긴 해요. 그런데 어쨌건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시그널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반등했을 때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좀 이제 주도권을 좀 되찾는, 작년엔 하이닉스가 주도했지만 올해 반도체 반등이 이어진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전면에 나서는 그러한 시나리오 정도는 충분히 지금 힌트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GTC 이벤트가 있기 전부터 부장님께서는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보기에 좋다 이렇게 종목을 말씀 주셨거든요. 요즘은 확실히 닉스 오빠보다는 전자 오빠가 더 끌리는데 네. 좀 계속 그 포인트로 가져가 볼까요? 저한테는 이제 형이고 저기 우리 앵커님한테 오빠지. 저한테 삼성형. 이제 삼성형이고 하이닉스 형인데 네. 그래도 이제 아무리 그래도 큰 형이 이제 모처럼 장남 노릇을 하는 뭐 이제 그런 뭐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암시하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으로 급조정을 받는 것은 이제 HBM 공급 과잉, 그렇다면 이 논리가 이제 앞으로 확대 재생산이 된다면은 반도체 주도권을 HBM이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또 한 축이 뭐였죠? 지금 주도권을 팽팽하게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다른 한 섹터가 레거시 쪽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에 이제 반도체가 다시금 이제 랠리를 재개했을 때는 주도권이 좀 레거시 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전에도 좀 보여드린 화면이기는 한데 이걸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하이닉스도 최근에 급락을 하지만 요즘에 한미반도체 바닥에서, 그죠? 8만 원까지. 예, 이렇다 할 반등을 못하고 다시금 뭐 거의 전저점을 위협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반도체 주도권 쪽은 결국 이제 레거시 진영이 좀 잡고 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디램이나 낸드 쪽에 업황이 돌고 있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직까지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그 누구도 얘기는 안 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화두를 제시할게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걷지 않았던 길을 네. 걷다 보면 길이 생기고 그 길에 사람이 다니기 마련인데, 네. 제가 이제 레거시 쪽의 화두를 이걸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올해 10월이면 말이에요. 그 윈도우 10의 업데이트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윈도우 10은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윈도우 11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단계에서 제가 볼 땐 디바이스의 수요, 교체 수요가 아마 폭발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더 이상 이제 지금 윈도우 10을 이제 장착하고 있는 많은 디바이스들이 윈도우 11이 안 깔리는 그 스펙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기업이나 이런 쪽 뭐 학교, 뭐 집단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아마 좀 교체 수요가 좀 촉발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B2C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도 네. 이제 윈도우 11을 깔기 위해서 아마 전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디램 랜드 가격, SSD, 그리고 뭐 이제 기판, 그죠? 이런 것들의 어떤 이제 수요를 촉발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레거시 쪽이 확실하게 올해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그 상징적인 그 워딩으로 저는 윈도우 10의 업데이트 종료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10월에 종료되니까 이제 레거시가 이제 4월부터 움직일지 5월부터 움직일지 6월부터 움직일지, 그건 이제 그때 시장 상황이나 심리나 수급이나 논리에 따라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레거시 쪽이 앞으로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다음 주가 4월인 것과 똑같다. 제가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흉내 좀 낸 겁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콜을 네. 통과하는 것은 내일이 수요일인 것과 같다. 네. 그러니까 레거시가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은 다음 달이 4월인 것과 같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레거시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두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해드릴 때 레거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분위기가 그렇긴 합니다. 샌디스크도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고 네. 마이크론도 이번에 10%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범용 메모리 쪽은 확실히 가격 인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또 안 만들잖아요. 네. 이전만큼. 네.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트인다라고 한다면 수요에 맞춰서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럼 주도권은 삼성전자다. 이거 이렇게 심플하게 봐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뭐 리포트 보면 어려운 얘기들 많잖아요. 뭐 출하량이든가 뭐 재고의 조정, 네. 뭐 기저 효과 뭐 등등 뭐 온갖 그 어려운 그 데이터 것도 막 영어로 막 표 올려놓고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아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여러분 그냥 그 그냥 그런 리포트 보시지 마시고요. 당장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모바일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 노트북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즘 스펙이 뭘로 이제 전환이 되는지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제가 사실 연초에 이제 제가 노트북을 새로 구매를 했는데 뭐 우리 이제 딸아이 거 사주면서 저도 그냥 오래됐고 저도 이제 그 원래 이전에 쓰던 노트북이 윈도우 10인데 11이 이제 이 깔리지 않는 네. 스펙이어서 그냥 이참에 바꾸자 해서 바꿨는데 이렇게 바꾸면서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DDR5를 탑재하고 그러면 이제 DDR5가 들어가는 메인보드가 늘어나고 CPU도 이제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디바이스의 스펙이 올라가는 것이고 디바이스의 스펙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여기에 맞물려서 이제 CXL이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도 결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 B2B 쪽에서는 HBM의 논리였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디바이스 단에서는 CXL이 굉장히 그 가속기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윈도우 10이 10월에 종료 리포트 안 봐도 돼요. 예, 깔끔하다. 예, 깔끔하게 네. 그냥 이렇게 물론 이제 오늘 빠지니까 야 오늘 사서 또 이제 예를 들면 아침에서 하면 오후에 올라야 되고 오늘 사면 내일 올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4월부터 오를지 5월부터 오를지 6월부터 오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레거시 쪽은 이럴 때 모아놓으면은 저는 분명히 하반기에는 분명 빛을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럼 모으기 좋은 종목. 네, 종목도 말씀드릴게요. 혹시 표 준비됐나요? 제가 급하게 좀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아직 안 됐으면은 제가 이제 됐다고 차트로 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향 레거시 세 종목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위에 화면 보시면은요. 이렇게 겹쳐놔 가지고 좀 차트가 좀 찌그러져 있는데 자, 보시면 차트상으로 아주 밑에 있죠. 그죠? 아주 가격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죠? 그죠? 제가 뭐 올라가는 거 뭐 추격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맨 위에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예, 여전히 제일 많이 삼성전자. 바닥인 예, 것 그리고 같은데요. 중간에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전공정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원익 IPS.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종목은 디램 SSD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엑시콘. 다 이제 삼성전자향 레거시에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들. 그러니까 원익 IPS는 삼성전자의 이제 전공정의 대표주였는데 자, 이번 노트북을 구매해보면서 느꼈죠. 이제 DDR4가 탑재된 노트북 재고가 소진이 되면 아마 이제 DDR4는 시중에서 이제 구경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DDR5로 이제 전환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전방 업체들은 양산 체제로 전환을 할 것이고, 그럼 전공정 장비주들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디램, SSD, 테스터 장비 수요 늘어나겠죠. 네. 이런 이제 논리로 이제 제가 삼선을 말씀드린 거고, 그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가 YC인데요. 그 YC의 2대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얘들이 거의 뭐 친삼성전자 향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작년 주가가 안 간 거예요. 아마 하이닉스 올라갈 때도 막 테스나 유진테크는 좀 꿈틀대서 붙어서라도 갔는데 얘들은 그래 너네는 삼성전자 편이잖아.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이제 분위기라면 올해 이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거나 잠정 실적이 좋게 나오면 전 그때 삼성전자 레거시가 비로소 시세가 촉발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이번 주 다음 주가 그래도 이렇게 조정받을 때 좀 사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반도체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원익 IPS, 엑시콘, 삼성전자 관련주로 묶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로 뽑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은 바이오 쪽을 짚어볼까 합니다. HLB 정말 경악스러웠던 하한가 기록 이후 회복하고 있는 장세 속에서 사실 알테오젠, 유한양행 모두 다 지켜볼 만한 기대감 있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산 차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또 네이처셀은 이거래일 연달아 상한가였어요. 네. 좀 바이오 쪽으로 많은 투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한 주 동안 바이오 쪽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바이오는 이제 그 HLB의 이제 신약 승인 실패가 이제 기폭제가 돼서 상당히 이제 이번 주에 많이 흔들렸는데 이걸 볼게요. 코스닥의 제약 업종 차트입니다.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또 이번 주는 양봉이에요. 양봉. 왜 양봉이지? 예,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 코스닥 제약 업종 자체는 네. 오른 걸로 나오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여기 차트가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 좀 하면서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HLB가 이번 주 좀 급반등을 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일단 그 업종 지수를 끌어올린 거고요. HLB 정도만이 이제 이번 주에 그래도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고 3,000당 제약 조정받았죠. 알테오전 좀 조정 많이 받네요. 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업종 지수 자체는 플러스인데 종목별로 뜯어보게 되면은 대체로 많이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거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하락이 좀 전체적으로 좀 제약바이오의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은 자꾸 이제 신약의 이제 어떤 이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급등락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참 대응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변동성이 가뜩이나 큰 업종인데 변동성 장세 속에서 더욱더 투자하기 어려운 게 바이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 공매도가 있었을 때 당시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업종이 2차 전지 바이오 쪽이라고 해서요. 예. 또 그 부분에 대한 투자 위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네. 이미 뭐 시장에서는 오히려 공매도 재개가 오히려 호재라는 그런 어떤 분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수급이 오히려 개선될 수 예, 있다. 그래서 남들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저 혼자 또 왼쪽으로 가면 돌 맞을까 봐 차마 그런 얘기 못 하겠고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그런 논리상에서 우리가 힌트를 한번 찾아보자면은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자, 화면을 다시 보실게요. 자,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삼천당 제약이 있고 이제 알테오젠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뭐 바이오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최근에 그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의 대차 잔고는 확실히 눈에 띄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공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오비 일학이라고 왜 하필 다음 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렇게 대차 잔고가 늘어날까라고 본다면 네. 결국 이제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수급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나 방산, 조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섹터들은 다음 주에 이제 공매가 또 재개가 돼서 뚜껑 딱 열어봐야 그다음에 이제 대응 전략을 좀 다시 정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공매도 재개도 되기 전에 오히려 공매도 재개가 뭐 오히려 호재다라는 논리가 좀 많다 보니까 저는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나 그 논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이런 대응은 가능하겠죠. 자, 화면 보시면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대차 잔고가 한 일주일 새 20% 이상 급증했어요. 급증했어요. 예,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그래도 요 좀 이 바이오 좀 시총상위주 중에서 주가 레벨이 아직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아직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아놨던 것도 있고 네. 최근 들어서는 대차 잔고 증가가 좀 상대적으로 삼천당 제약보다는 좀 덜합니다. 알테오젠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공매도 재개 이슈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뭐 최근에 뭐 미리 선조정을 받았고 선반영을 했다는 논리라고 본다면 그럼 오히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재개했을 때 오히려 그게 호재라고 봤을 때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저는 삼천단 제약 알테오젠 중에서 어느 게 좀 나을까 하면 알테오젠 쪽이 맞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나 물어보시니까 대답한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가급적 바이오 쪽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뷰를 가지고 계시네요. 아, 시끄러운데 왜 자꾸 시끄러운 데 가서 놀라 그래. 조용한 데 가서 하면 되죠. 아, 그러니까 저는 참- 또 시끄러운 걸 좋아해서 시끄러운 업종으로 한 번 더 방산 쪽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덕에 아주 방산이 시끌시끌한데 금감원 제재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고요. 방산 쪽에 이번 주 한 주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방산주도 일단 이거 차트 세팅이 빨리 됐다. 보실게요. 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일단 그 유상증자 쇼크 이후에 뭐 제한적으로나마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기는 한데 오늘도 좀 윗골이 달죠. 뭐 장초반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원의 좀 제재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철회되겠다 싶은 수급이 이제 장초반에 확 반영됐다가 네. 그러다 이제 또 이제 또 오늘 하루만 또 9% 올랐으니까 또 팔자. 그러니까 좀 단타 좀 수급이 좀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종목이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은 추세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고 한국항공우주는 그 진즉의 추세를 잡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방산주를 말씀을 드릴 때 단순히 이것이 이제 비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에 이제 수급적인 어떤 변동성도 초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어떤 투자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그죠? 그렇다면 이 유상증자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생돈을 집어넣어서 네. 포트 내에 방산주 비중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방산주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유증을 받는다고 하면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 주식을 팔고 여기 집어넣을 것이냐. 제가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그 시나리오죠. 그렇죠? 지금 오히려 그 이슈의 중심에 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추가적으로 빠지진 않아요. 버텨요. 그런데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가 많이 이렇게 빠지네. 빠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단순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분들만 화가 나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현대로템 주주도 열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한국항공우주 주주분들도 열이 받아야 되는 사실 그런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감독원에서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심사해 갖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 시나리오는 유상증자가 일단 진행된다는 차원에서의 시장의 작용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다음 주 공매도 재개가 역시 그동안 많이 오른 방산주 쪽에 수급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부담스럽죠.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방산주는 저는 뭐 여전히 지금 현재는 보수적.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재개 이후 그리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의 어떤 방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전략을 재정비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뭐 생각입니다. 그럼 방산 쪽도 시끌시끌하니까 앞서서 말씀 주셨던 바이오랑 비슷하게 나는 관심 없다 이 포지션이십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 물려서 시끄러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물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화나시고 기분 안 좋으신 거 알겠지만 저는 그냥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제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인 것만큼 분명하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반등 시에 매도하시는 거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구간에 오늘 여기까지 반등 70만 원대까지 반등 나왔잖아요. 이 가격이라면 그래도 물려 계신 시청자분들 거의 안 계시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앉으면 눕고 싶다고 더 가나 해서 못 파시면 또 이제 우울할 수밖에 없는 부분.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시장 전체가 변동성이 큰데 거기서 더 시끄러운 섹터 업종에 굳이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용하고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쪽에서 우리가 좀 반전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게 제 그 생각이에요. 부분이 아마 앞서서 제일 먼저 말씀 주셨던 반도체 업황 쪽일 것 같은데 네. 굳이 또 저는 약간 구질구질하게 방산주 쪽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월요일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반등시 매도인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산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항상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거는 이제 물려 계신 분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방산주가 여전히 좀 수익권이라고 하시는 분들 일부 비중 조절을 저는 왜 지금 보세요. 좀 누군지 몰라도 한화 에어로 유상증자 받으려고 롯데하고 항공우주 파는 게 차트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난 가만히 있어. 같이 하면 되죠 그때는. 그죠? 비중을 줄여야 되는 네,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슈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공매도 이슈가 더 크죠, 사실은. 예, 공매도 이슈인데 이제 이 유상증자 이슈가 울고 싶은데 이제 뺨 때린 뭐 격이기 때문에 겨박제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고 바이오나 방산이 지금 겨박제의 어떤 그런 지금 이제 구간을 지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저점이 확인된다면은 제가 또 그때 의견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조금 일단 거리를 좀 두고 나서 이제 나중에 좀 재정비하시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간단하게 다음 주 전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우절도 있지만 다음 주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공매도 재개 이슈도 있고 또 글로벌적으로는 상호 관세가 본격화되는데 여기에서 한국이 좀 수위 압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어렵네요, 그죠? 참 내일 날씨 맞추기도 어려운데 다음 주를 어떻게 맞추나. 또 4월 1일 만우절 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화색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희망 고문을 갖는 것도,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좋긴 한데 네. 다음 주도 이제 시장 자체는 뭐 관세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등락이 반복될 것이고 공매도 이슈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선반영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다음 주 돼가지고는 또 언제 비 왔냐는 듯이 또 맑은 날이 또 그쵸, 개일 수도 그쵸.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현재 좀 이번 주 후반의 흐름은 좀 너무 좀 과하게 좀 일단 하락하고 있다는 것만큼 좀 분명히 보이니까 다음 주에는 저는 좀 그래도 이제 좀 반전을 모색하는 쪽에서의 그런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또 그래야만 할 것 같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다만 여러분들께 이제 좀 뭐 곁다리 그러니까 여담이에요, 여담. 그러니까 지금 11시예요. 11시인데도 이 방송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지금 생업에 굉장히 소홀하실 상황이란 오늘 말이죠. 동접자 수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주식이 너무 거슬리고 신경 쓰이니까 저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 화두를 좀 던져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투자의 맛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게 내 삶을 좀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조선방사는 내가 좋든 싫든 내 삶을 좀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 철학이 그런 쪽 시끄러운 쪽은 하지 말자는 거지. 조선을 파세요, 뭐 방산을 파세요 이런 극단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언제 성격이 그냥 조용히 혼자 뭘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이런 어떤 아수라 같은 시장에서도 좀 조용히 좀 모아가면서 나중에 좀 시끄러울 때 팔 수 있는 거를 저는 그걸 항상 이제 고민하고 찾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쪽에 조금만 좀 이제 인식의 전환을 하신다면 제가 해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네.
뭐 막 고점 종목을 지금 사도 됩니까 하면 제가 드릴 말씀 별로 없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제 물려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없는 거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남들이 아직 거들떠보지 않는 선에서 무언가 이제 새롭게 뭔가 트렌드로 부각될 수 있는 쪽에 늘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반도체 말씀드릴 때도 네네.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윈도우 10이 10월에 업데이트가 종료된다니까. 여러분 이제 이 얘기가 나중에 이제 애널들의 반도체 보고서나 이런 쪽에 이제 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머지않아 아마 그 이슈가 아마 논리가 등장을 할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예. 그럼 레거시 쪽으로 조금 예, 더 예. 이성과 판단이 중요한 시기인 네. 것 같다라고 말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